시제품 제작을 위해 3D 프린팅 업체와 상담을 하다 보면 SLS, SLA, FDM 등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3D 프린팅에 대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원리와 출력 방식, 소재 등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면 질문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되고 괜찮은 업체를 고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팅 출력 방식, 원리, 재료, 장단점까지 핵심만 뽑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3D 팩토리 이세윤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D 프린팅 핵심 정리입니다.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LS, SLA, FDM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시제품 제작 목적별로 적합한 3D 프린팅 출력 방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SLA와 SLS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 SL 레진, SLS 파우더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D 프린터는 한 층 한 층 쌓아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적층 제조 방식입니다. 비교적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D 프린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정통적인 제조 방식인 CNC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3D 프린팅과 CNC 비교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외에도 에폭시, 레진, 투명 소재, 금속 등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3D 프린팅 재료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퀄리티 높은 재료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3D 프린팅 출력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LS 파우더입니다. SLS 파우더 방식은 사용되는 재료는 분말 형태입니다. 먼저 얇은 분말층이 프린터 베드에 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에 맞게 레이저를 쏴 소결시키면서 분말이 굳어지면 단면 한 층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단면 한 층 한 층이 쌓여서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SLS 파우더의 주요 재료는 PA, PU 등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계열의 플라스틱입니다. 나일론은 견고하고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형상이 복잡하고 조립이 필요한 출력물에 적합합니다. 나일론 이외에도 금속, 모래, 점토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SLS 파우더의 장점은 정밀도와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바로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별도의 지지대, 즉 서포터가 필요 없다는 점과 프린터 한 대에서 여러 색을 혼합하여 출력하는 기술이 상용화되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SLS 파우더는 자동차, 기계, 선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비교적 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출력 이후에는 표면이 까슬까슬해 후처리를 해줘야 표면 품질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SLA 레진입니다. SLS 파우더 방식에 사용된 재료가 분말이라면 SLA 레진 방식에 사용된 재료는 액체 상태입니다. 커다란 수조에 가득 들어있는 액상 상태의 레진을 UV 레이저로 굳혀서 한 층씩 단면을 생성해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이 형성되면 수조에 잠겨있던 프린터 베드를 미세하게 하강하게 되고 다시 액상 상태의 레진을 레이저로 굳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SLA 레진 그리고 SLS 파우더 방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재료의 상태를 기억해 주시면 파악하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SLA 레진의 장점은 정밀도가 높고 출력 속도가 빠르며 표면이 매끄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SLA 레진은 의료기기와 가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SLA 레진의 단점은 비교적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지 못하다는 건데요. SLA 레진의 재료는 크게 일반 레진과 투명 레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레진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이제 도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 레진은 반투명하게 출력이 되는데 후처리를 통해서 아크릴처럼 완전 투명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FDM입니다. FDM은 고체 기반의 재료에 열을 가해 녹인 뒤 노즐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도자기를 만들듯 찰흙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중화된 프린트 방식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FDM의 장점은 장비 재료와 가격이 저렴하고 재료 종류와 색상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플라스틱 소재들 뿐만 아니라 초콜릿처럼 먹을 수 있는 재료, 나무 등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출력 속도가 느리고 정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출력물의 단층이 잘 보이기 때문에 표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FDM 출력물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후가공을 해줘야 하고요. FDM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는 PLA, ABS, TPU가 있습니다. ABS를 설명드리자면 합성 소재로 수축이 심하지만 PLA보다 가볍고 아세톤 훈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가공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PLA는 옥수수 전분인 친환경 소재로 수축이 적고 ABS에 비해 무게가 나가는 편이며 후처리를 위한 아세톤 훈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PLA는 후처리로 사포질을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TPU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고 잘 휘어지게 됩니다. FDM 소재 중에 내열성이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TPU는 핸드폰 케이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 출력 방식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출력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알고 계셔도 업체에 3D 프린팅 의뢰를 하거나 직접 시도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저희 한양 3D 팩토리에 문의 주세요. 한양 3D 팩토리는 3D 프린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뿐만 아니라 개발, 모델링, 제품 양산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검색창에 한양 3D 팩토리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양 3D 팩토리 이세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